학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요, 제 9강 노인채용론 운동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화에 따라 노인들의 생리적 기능은 감퇴하고 체력뿐 아니라 순환, 그리고 감각, 호흡 등의 기능도 약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운동 방법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운동 프로그램은 노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운동 빈도, 운동 강도, 운동 시간, 그리고 운동 종류로 이렇게 구성된 요인들이 운동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운동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 요소들을 구성하고 계획해야 하는 것이죠. 자, 노인 운동 지도사들도 좋은 대안 방법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유지할 가능성을 증감시키는 심리 사회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 체력, 활동 능력 상태를 이해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 운동 지도사에게 노인들의 운동 채택과 지속적인 그 프로그램 이러한 것을 유지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운동들이 노인 체육 그 운동 지도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따로 이제 그 자격증 발급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태권도도 그렇고요. 예. 그 외에도 뭐 한궁 여러분들이 잘 접해보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음, 자, 운동 빈도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실행하는 운동의 횟수를 이야기하는데요. 과거 운동 경험과 각 개인의 건강과 체력 수준에 따라서 주당 몇 번의 운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동 빈도는 운동 시작 시의 체력 수준에 의하여 많이 좌우되죠. 그리고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 5일 정도 가볍게 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계획적인 회복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빈도를 높이면 운동 효과는 크지만 어, 운동 빈도가 높은 만큼 회복 시간이 짧아져서 피로가 누적되고 이러한 것은 근골격 기간의 이상을 초래하는 과훈련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운동과 운동 사이의 휴식 기간이 너무 길면 운동의 효과를 상실하게 되는 운동 중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빈도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에게 있어서 적절한 운동 빈도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적어도 2회 이상 실시하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회를 권장합니다. 다음 근력 운동까지 회복 기간이 적어도 48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노인의 경우 모든 주요 근육, 다리, 엉덩이, 등, 배, 가슴, 어깨,
팔을 포함한 운동을 8에서 12회 정도, 적어도 1세트만 실시해도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2, 3세트를 실시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력 운동은요, 무게의 양이나 운동 빈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 강한 근육을 가질 수 있는데요. 가동성이 좋지 못한 노인 같은 경우에는요,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일주일에 3일 이상의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이 운동을 할 때마다 주요 근육과 그 건을 10분간 스트레칭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각 동작은 10에서 30초, 그리고 3, 4회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주 2에서 3일 이상 실시하고요.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1회에 5분 정도 매일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단 하나의 요소로 예측할 수 없는데요. 운동 행위는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신체 조건, 환경, 그리고 공간,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적인 특성, 이렇게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소들, 신체적 요소,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 세 가지 범주로 할 수 있는데요. 실외, 실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특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로서는요, 여성, 소수민족, 고령, 농촌 거주, 그리고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라는 것은 일단은 노인 체육을 하는데도 비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요, 경제적인 원인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요소로 현재의 몸 상태가 질병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그리고 마음 심리적으로 태도와 지식, 그리고 마음가짐이 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다 보니까요, 신체 활동에 대한 장애는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운동과 관련된 부상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면은 가능하면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욕심이 없으면은 운동 강도에 대한 강박관념도 없어지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부상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박관념, 운동에 대한 운동 강도도 그렇고 운동 빈도도 그렇고 적당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정도라 그러면은 오늘 운동을 했을 때 내일 지장이 없는 정도, 그걸 적당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이 있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좀 권장하지 않고요. 내일 내가 일을 할 때 어제 운동한 것이 오늘로 친다 그러면 어제 운동한 것으로 인해서 좀 장애를 겪지 않는 그런 정도의
그 강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강도는 신체에 가해지는 생리적 스트레스 또는 과부하의 정도로 노인에게 적절한 운동 강도의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다친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그 운동 실기를 제가 좀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하는데 대내외적인 그 환경적 요인이 너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하다 보니까 이런 부상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이렇게 팔도 이렇게 그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요거만 하면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딱 이게 인간의 삶이란 게 좀 그렇습니다. 예. 자, 운동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면요. 운동 강도에 대해서요. 자극에 대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효 한계와 상해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 한계 사이에서 강도가 설정돼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 심박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려면요. 평소에 자기 신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전에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항상 차고, 제 신체, 내가 평소에 어느 정도 심박수, 좀 뛰었을 때는 심박수가 어느 정도이고,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뛰었을 때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자신이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성인 및 노인에게 격렬한 신체 활동과 함께 다양한 건강상의 이득을 위한 중증도의 신체 활동을 함께 권고하고 있는데요. 중강도의 운동과 격렬한 강도의 운동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요. 중강도 정도면요. 활발한 보행, 조금 빠른 정도로 걷는 거, 댄스, 그리고 가사일과 집어넣으려는 일인데 가사일도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사냥과 모임. 요즘 저는 국궁을 쏘러 가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적인 게임과 스포츠. 애완견과 걷기도 중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무게의 뭐 예를 들면요, 쌀 한 포대를 들고 나르기, 그런 정도를 중강도의 신체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격렬한 강도라고 하면은 달리기, 그리고 등산, 그리고 빠르게 자전거 타기, 그리고 에어로빅, 그리고 경쟁적인 스포츠 같은 경우에 격렬한 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축구, 배구, 하키, 농구 이러한 것들, 그리고 검도, 겨루기,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서 본다 그러면 무거운 삽질 또는 도랑을 파는 정도의 신체 활동을 격렬한 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최대 산소 섭취량, 그리고 최대 심박수, 여유 심박수, 대사, 당, 이거는 좀 어려울 텐데요. 자각적 운동 강도, 그리고 1회 최대 반복 횟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동 강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노인 운동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공식에 의한
운동 강도 설정은 한계가 있어 전부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운동 내 몸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심박수의 변화는 산소 소비량의 변화와 직선적인 정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심박수를 운동의 척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뛰면 한 120회 정도고요. 격렬하게 뛰면 한 170회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심박수는 여러 가지 측정 장비로도 하는데요. 요즘 저렴한 스마트워치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최대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심박수를 이용해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대 심박수의 목표로 하는 운동 강도의 100분율을 직접 곱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목표 심박수를 간단히 구할 수 있으나 안정시 심박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목표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요, 220 빼기 연령. 자, 저 같은 경우에는 54세인데 50이라고 보면 220에서 50을 빼면은요, 170이죠. 170 곱하기 내가 생각하는 운동 강도를 50%라 그런다 그러면은 50%를 곱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온 게 목표 심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20 빼기 50을 하니까 170이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50% 정도라면 0.5를 곱합니다. 그랬을 때 적당한 최저 목표 심박수는 85회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최대 목표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0.8을 한번 해볼게요. 0.8을 하면은 0.8 같은 경우에는 136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회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면은 0.95 정도 하면 160회. 거의 100%의 저는 준하게 뛰기도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160. 최대 목표수가 160이랬는데 저는 그 정도는 넘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운동 강도는 최대 산소 섭취량 60에서 80% 범위 내이고 건강과 관련된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권장되는 범위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에서 85% 미만입니다. 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이고요.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에서 60%의 강도가 적절합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70%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환경적인 요소로 본다 그러면요. 친구와 가족, 그리고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도 운동 채택 및 유지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 하면은 같이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동기부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지는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이나 많은 할머니들은 자신의 의사와 가족들로부터 신체 활동에 대한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환경적인 요소로 운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 기후, 날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환경적인 요소 같은 경우 뭐 헬스장, 뭐 노인 체육, 노인 스포츠 전문 기관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기 위한 변화에 대한 준비 상태와 동기를 이해하는 데는 범이론적인 모델이 유용하고요. 이 모델에 따르면 행위의 변화는 5단계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자, 심사숙고 전 단계, 심사숙고 후 단계, 준비 단계, 유지 단계로 있는데요. 자, 보면은요. 심사숙고전 단계, 바람직한 행위를 하지 않고 근래 즉 향후 6개월 이내 바람직한 행위 할 의사가 없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숙고 후 단계로 그 향후 6개월 이내에 바람직한 그 행위를 시작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제 조금씩 발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 단계는 이제 바람직한 행위를 할 계획이고 바람직한 행위를 시도하지만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는 단계. 그리고 행동 단계로는 바람직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지만 6개월에 되지 않았을 단계. 저번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직한 행위를 흔들림 없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유지 단계로 갑니다. 유지 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동 시간은 운동 강도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강도가 높을수록 운동 지속 시간은 짧아지고 운동 강도가 낮을수록 운동 시간은 길어지는데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운동 강도를 낮게 하여서 운동 시간을 길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도가 높으면은 운동 지속 시간은 짧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할 때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쉬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죠. 노인에게 있어 그리고 또 긴 운동 시간은 피로를 또 유발하게 되는데요. 각종 부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두 부분을 잘 적절하게 적절한 강도의 신체 활동으로 하루에 30분 정도 그리고 주 5일 주 150분 그리고 최소 주 2일의 근력 운동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노인분들에게는 격렬한 강도의 신체 활동은 사실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격렬한 강도의 신체 활동은 하루 20분 정도 그리고 주 3일 일주일에 3일 정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지금까지 나온 통계이고 제가 노인체육 트레이너라면은 이러한 부분은 권장드리지 않는 바입니다. 자, 유산소 운동은 그런데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고요. 조금씩 한 30분 정도까지 늘려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항 운동 시간은 반복 횟수와 세트에 달려 있기 때문에 권장되는 시간은 없지만 2, 3세트를 권장합니다. 적어도 1세트는 실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낙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 운동과 중강도의 근력 운동을
한 30분에서 90분까지 실시하고요. 주 1시간 중강도의 걷기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노인체육은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게 하고요. 운동에 관해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고 시범을 보여주는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노인 운동 지도사가 이들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역할 모델로 활용하고 적절한 방법 설명과 감독을 제공하고 참가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노인체육 그 지도자가 참가자의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4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체육에 참석하는 어, 그 분들의 목표에는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이고 행동적이어야 하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 가능하다는 건 참가자가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자신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취감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이어야지 됩니다. 참가자가 운동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참가자 스스로가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목표가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참가자는 결과 지향적인 목표, 예를 들어서 몇 킬로를 감량하겠다, 이러한 그리고 매주 나는 꼭 몇 회를 걷겠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 목표가 있어야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노인층의 이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노인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는 개인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독특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 훈련과 몇 가지 원리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어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합니다. 노인들은 퇴행성 근골격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의 만성 질환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종류를 결정할 때 운동의 목적, 체력 수준뿐 아니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죠. 특히 대근육근의 리드미컬한 활동인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낮은 충격의 유산소 운동 등은 노인의 심폐지구력 증진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및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에는요,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 3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구보, 달리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항성 운동은 이게 아령을 든다거나 그런 부분, 저항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저항성 운동에 대해서 노인체육으로 적당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K바 트레이닝이라고요. 6가지 동작으로 신체의 무너진 균형을 잡는 운동이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과도 좀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은 K바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일단 목적이 틀립니다. 이 접근하는 목적, 운동을 하는 목적 자체가 틀린데, 제가 시간이 되면 K바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30분이 돼 가는데요. 조금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